213번 보겠습니다. 과압안전장치 형식에서 가용전의 용융온도로서 옳은 것은 과압안전장치 하나씩 말을 분해를 해보면 과 초과됐다. 압력이 초과됐을 때 가스 설비 같은 경우는 어떤 압력을 기준으로 초과됐다고 이야기하냐면 최고 사용 압력을 초과했을 때라고 하는 거죠. 근데 가스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가 최고 사용 압력이라는 용어보다도 어떤 설비 장치에서 최고로 사용할 수 있는 압력, 최고 사용 압력을 상용 압력이라 부른다 그랬죠. 상용 압력을 초과할 때 압력 초과로 인해서 파손이 되고 파열되고 터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초과되는 압력을 밖으로 배출하는 것을 과압 안전장치라고 해요. 밖으로 그냥 배출하는 거예요. 배출할 때 여러 가지 형식이 있죠. 밸브 형태로 된 거, 안전 밸브가 있고, 판이 터지는 거, 파일판 형식이 있고, 마개가 녹아내리는 거, 가용전식이 있어요. 가용전식은 지금 네 가지 형태로 구분합니다. 염소 용기에 사용하는 가용전은 65 내지 68도씨에서 작동이 되고, 아세틸렌용은 105도 플러스 마이너스 5도씨. 그러니까 105도 플러스 마이너스 5도씨 그러면 100도에서 110도 사이에서 작동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긴급 차단용 설비나 이제 긴급 차단용으로 작동되는 가용전은 110도씨. 그러면 일반적인 것, 이거 이외에 일반적인 것은 보통 몇 도에 작동이 되느냐? 75도씨에서 작동이 된다. 75도 이하에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14번 고압가스 공급자 안전점검 시 가스 누출 검지기를 갖춰야 될 대상은 있는데요. 고압가스 공급자 안전점검 시 가스 누출 검지기를 갖춰야 될 대상. 가연성 가스가 일단은 예상이 되고요. 독성 가스는 가스 누출 검지기라기보다는 점검 장비가 시험지, 가스 누출 시험지. 그게 이제 안전점검 기준에 공급자의 안전점검 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별표로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죠. 가스 누출 검지기 점검 장비에서 갖춰야 될 것. 가연성 가스는 누출 검지기, 독성 가스는 누출 시험지. 누출 시험지는 시험지가 색깔이 변하는 것, 변색을 가지고 가스를 검지한다고 했죠. 그래서 시험지에 의해서 가스 검지가 되면은 색깔이 변하는 것, 암기상에 썼죠. 일염흑, 황초흑, 뭐 이런 암리청, 염케이청 이런 식으로 해서 핵심적인 문제 풀 때 그렇게 했습니다. 215번 가스 누출 경보기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네. 답은 전원, 전압 등 변동이 플러스 마이너스 3% 정도일 때도 경보 밀도가 저하되지 않을 것. 나번 가연성 가스 경보 농도는 폭발 하한계 2분의 1 이하에 있고. 답은 경보를 울린 후에 가스 농도가 변하면 원칙적으로 경보를 중지시키는 구조일 것. 라번 지식의 눈금은 가연성 가스용은 0에서 폭발 하한계값 1것. 그런데요. 전부 다 이제 다 말이 틀려 있는 상태이고 라번만 맞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가? 가스 누출 경보기의 성능은 어떤 전원의 전압이 변동이 되더라도 몇 퍼센트 이내에서 그 성능이 떨어지지 않아야 되냐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3%가 아니고 플러스 마이너스 10%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로 전압이 변동이 되어도 성능이 경보 밀도가 떨어지지 않아야 된다. 정밀도가 떨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작동하는 것은 가연성 가스는 폭발 하한치 4분의 1 이하에서 작동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2분의 1이 약이고 뭐예요? 4분의 1 가연성. 만약 독성 가스를 검지하는 경우는 허용 농도 이하에서. 이 허용 농도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허용 농도를 나타내는데 8시간 건강한 성인 남자가 계속 누적이 되어 있는 농도. 그것을 TWA 기준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흰 쥐를 대상으로 1시간 동안 바짝 쪼였을 때 14일 이내에 50%가 죽는 농도, 그것을 LC50 기준 농도라고 그랬는데 이 허용 농도 이하는 둘 중에 어떤 걸 말하냐면은 TWA 기준을 말합니다.
건강한 성인 남자 8시간 동안 계속 그 농도에서 작업을 해서 계속 호흡을 하면서 폐가 축적이 되는 그런 농도를 밝힙니다. TWA 기준으로 허용 농도 이하. 그런데 일반 독성가스란하고 법에서 규정을 지을 때는 독성가스란 쥐를 대상으로 실험을 하는 것으로 5,000 ppm 이하인 것을 독성가스로 규정을 해놓죠. LC50 기준으로. 그러니까 독성가스 그 용어를 정할 때 허용농도 기준하고 이 지금 가스 누출 검지기에서 작동하는 그 검지 농도 기준하고 달라요. 기준이 허용농도를 말하는 그 기준 자체가 다르니까 꼭 그것을 구분해서 외우셔야 돼요. 이게 이제 규정이 바뀌고 나서 두 개가 달라진 점입니다. 옛날에는 통일돼 있었어요. 아예 독성가스란 TWA 기준으로 허용농도 200ppm 이하인 거. 건강한 성인 남자가 계속 200ppm 그 이하의 농도에서 8시간 동안 계속 숨을 쉬고 그러면 몸에가 계속 8시간 쌓이겠죠. 그 농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200ppm이라고 그러는데 사람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사고가 터진다거나 그럼 역학조사 들어가고 그러면은 전부 기준이 좀 강화될 수도 있고 건강한 성인 남자라는 게 도대체 어떤 사람 기준이냐? 네, 어떤 사람 기준이에요? 건강한 성인. 건강한다는 게 누구냐? 혈압 없고 뭐 이런 걸 말하냐? 그냥 체중이 얼마짜리를 말하냐? 이런 게 참 그렇잖아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정하기 어려워서 쥐를 대상으로 해서 실험을 해서 허용 농도를 다시 정했고요. 그런데 지금 가스 누출 검지기가 설치된 곳은 쥐가 작업하는 곳이 아니에요. 흰 쥐들이 돌아다니는 공간이 아니고 실제로 작업자, 근무자가 근무를 하는 곳에 가스 설비, 저장실, 기타 등등 사용 설비에서 가스 누출 검지기가 지금 부착이 된 거잖아요. 천정 쪽 아니면 바닥 쪽에 공기보다 무거울 때는 바닥 쪽, 공기보다 가벼울 때는 천정 쪽. 그 가스 누출 경보기가 작동이 되는 검지를 해서 울려주는 사람에게 경보를 울려서 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경보를 울려주는 그 농도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TWA 기준으로 울린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정밀도는 뭐예요? 네, 세팅하는 그 정밀도 어느 정도 허용 오차를 법적으로 허용되냐? 가연성 가스 검지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25% 이하. 알겠죠? 그 다음에 독성 가스는 뭐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30% 이하. 네. 이것도 일전에 제가 중간에 시험 여러분들 볼 때 문제 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지시되는 눈금은 가연성 가스는 폭발 하한치까지 나와 있어요. 물론 검지하는 농도가 폭발 하한치 4분의 1 이하의 경보가 울려요. 가스 누출됐다 이렇게. 그런데 독성 가스는 허용 농도에서 경보가 울리죠. 허용 농도에서. 그러면 눈금은 어디까지가 있었냐? 허용 농도의 3배까지 눈금이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경보를 언제까지 울려야 되느냐? 그냥 이 경보가 들쑥날쑥 예를 들면은 가스가 누출되는데 바람이 살랑 불어서 환기장치로 가스가 좀 나갔어. 그러면 조금 농도가 떨어져서 경보가 금방 꺼지느냐?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은 만약 지금 이런 저장 설비나 이런 데에는 전부 다 환기장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럼 누출이 됐다가 빠져나갔다 누출됐다 빠져나갔다 그러면 농도가 항상 일정한 것은 아니고 농도가 약간 변할 수가 있죠. 진해졌다 옅어졌다 진해졌다 옅어졌다. 그러면 경보가 올 때마다 삐 울렸다가 멈췄다 또 한참 있다 삐 울렸다가 멈췄다 이러면은 근무자가 들을 때는 경보가 고장난 걸로 알아요. 제가 오작동됐네 뭐 고장난 걸로 안단 말이에요. 혼동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한번 경보가 울리면 삐 하고 울리면 계속 울립니다. 언제까지? 근무자가 와서 관리자가 와서 어떻게 조치를 취할 때까지 점검을 해보고 누설된 데가 있는가 한번 울리기는 울렸는데 어딘가 분명히 누설되는 데가 있으니까 울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 설비나 이런 데를 전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검지기로 전부 다 어때요? 다 찍어보고 누설이 있는 것을 찾은 다음에 조치를 취해서 이렇게 하도록 해야지. 그래야지 2차적인 사고가 안 생기지. 삐 울렸다 멈췄다 삐 울렸다 멈췄다 그러면은 후임자한테 인기인수할 때 그럴 거 아니에요. 저 경보기 이상해. 원래 자주 시도 때도 없이 울려. 날씨가 더 꾸무럭하면 더 그래. 저 원래 저래. 저 이상한 거야. 이런 식으로 인기인수가 되면 큰일 나겠죠. 근무하다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겠죠. 진짜로 누설이 됐을 때. 그쵸? 그러니까 관리자가 와서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는 계속 울리고 있어야 돼요. 어딘가가 한번 누설이 됐기 때문에 검지가 된 거 아닙니다. 검지기 자체가 만약에 가짜가 아니라면
그래서 지금 가번에는 전원 전압 변동이 플러스 마이너스 3%가 아니고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일 때에도 경보의 정밀도가 저하되는 거예요. 경보 밀도라고 해서 정밀도를 줄임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가연성가스 경보 농도는 폭발하기에 2분의 1이 아니고 4분의 1 이하겠죠. 그래야지 숫자가 나왔고요. 다음은 경보를 울린 후에 가스 농도가 변하더라도 계속 경보가 어때요? 울리고 있어야 돼요. 계속 경보가 울려야 돼요. 그 다음에 답은 지식의 묶음은 가연성 가스는 0부터 폭발 화학계 값까지 표시가 되는 것. 독성 가스는 0부터 허용 농도의 몇 배? 3배까지 표시가 된 것을 사용을 해야 된다. 216번 가스 누출 검지 경보 장치 설치 기준 중에 틀린 거 4번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설치한다 그랬는데요. 통풍이 아니고요. 체류하기 쉬운 곳에 설치해야 돼요. 통풍이 잘 되는 곳이면은 농도가 찐해졌다가 바람이 씩 불면 어때요? 다시 희석이 됐다. 그러니까 누설 검지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겠죠. 그러겠죠? 바람 선선하게 바람이 잘 통하는 데다 해놓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가스 누출 경보기가 목적이 뭐예요? 누설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러면 누설이 되면은 뭔가 가스가 그 누설이 된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거. 어쨌든 간에 머무르기 쉬운 거. 거기에다가 놔둬야지만이 아 누설이 됐구나 알잖아요. 그냥 환기구 옆에다가 아니 그냥 밖에다가 이제 상관없이 그냥 바람 선선하게 햇빛 양지 바른 곳에다가 무슨 뭐 고추 말릴 일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체류하는 곳에 뭔가 누설이 됐던 가스가 못 발생하고 체류하는 곳에 그래야지 누설된 사실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틀린 게 뭐냐?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설치하면 절대 안 돼요. 누출 검증이 알겠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4번 누설을 신속하게 검지하고 경보하기 충분한 숫자일 거. 경보기를 한 대만 다는 게 아니고 어때요? 누설되기 쉬운 곳에 체류하기 쉬운 곳에 여러 개를 다는 거죠. 기능은 가스 종류에 적절한 것일 것,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적절하게 설치할 것 이렇게 되고요. 217번 가스 누출을 감지하고 차단을 하는 가스 누출 경보기 차단기의 구성 요소가 아닌 거 첫째 검지예요. 검지입니다. 중요한 요소가 센서죠.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그걸 제어하는 거. 판단을 해요. 왜? 뭔가 공급되는 것 같은 경우는 어때요? 금방 이렇게 차단, 밸브가 차단을 해야 되고요. 또는 뭐 경보를 울려줄지 결정을 지어야겠죠. 세 번째로는 차단 장치예요. 배관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 같은 경우도 가스 누출 검지기가 천정 쪽에 있고요. 센서가 그게 연결되어서 제어부에 컨트롤부가 있으면 컨트롤부에서 전선이 연결돼 있어서 직접 도시가스 밸브에가 뭐가 달려있냐면 소형 모터가 달려 있어요. 모터가 구동이 돼서 밸브를 열고 합니다. 닫고 확 차단을 하면 어때요? 수동으로 와서 조치를 취하고 누설이 되니까 다 검지해서 수동으로 조치를 리세트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풀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검지하는 센서. 두 번째는 뭐예요? 이걸 멈출 것이냐 말 것이냐 판단하는 컨트롤할 수 있는 제어부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직접 움직이는 구동, 차단해주는 곳이 있어야 된다. 제어부, 검지부, 차단부 이 세 가지가 구성 요소입니다. 중앙통제부라는 말은 없어요. 중앙통제부라는 용어는 없다. 218번 고압가스 시설의 가스 누출 검지 경보 장치 중 검지부 센서를 말합니다. 센서부에 센서를 설치하는 수량의 기준으로 틀린 것. 몇 개를 설치해야 되느냐는 거죠. 가번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압축기, 펌프, 열교환기 등 고압가스 설비의 종류들이 많이 있는 곳에 바닥면 둘레가 22m인 시설에는 검지부를 2개를 설치하라 그렇게 되는데 건축물 안에 고압가스 설비들이 설치되어 있다. 그러면은요 바닥 둘레 10m 간격으로 센서를 설치한다. 몇 미터 간격? 10m 간격. 자 그러면은 22m면은요 건축물 내부니까 22m면은 10m니까 2개 하면 11m가 되죠. 나누기 하면은 그쵸? 22 나누기 2개만 하면은 11m 간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돼요. 이런 경우는 몇 개를? 3개 해야 돼요. 그러니까 10m 이하마다니까 넘어가 버렸잖아요. 이제 20m 넘어가 버렸잖아요. 20m 넘어갔으니까 2m밖에 안 되더라도 센서를 하나 더 달아야 돼요. 이게 한 7점 몇 미터 간격으로 3개를 골고루 이렇게 뺑 둘러서 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 바깥쪽에는 어때요? 체류할 우려가 더 적죠.
그래요, 안 그래요? 건축물 바깥쪽이에요. 예, 건축물 바깥쪽에 하는 것은 20m마다 간격으로 한 개씩 설치한다. 건축물 밖에. 이해하셨어요? 건축물 안쪽은 몇 미터? 10m마다. 센서를 10m마다. 건축물 바깥쪽은 20m마다. 자, 기준으로 틀린 것이니까 1번이 답이 나왔어요. 이건 이제 숫자 계산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22m니까 10m로 나누면은 2. 얼마 나오니까 3개를 달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 에틸렌 제조 시설의 아세틸렌 수첨탑으로서 주위에 노출된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장소의 바닥면의 둘레가 30m인 경우는 검지구를 3개를 설치한다. 나누기 하면은 뭐예요? 10m마다 한 개씩 하면은 어때요? 3개 이게 맞아 떨어지죠? 이제 특수 반응 설비 이런 설치 장소인데요. 바닥면 둘레 10m마다 한 개씩. 그다음 가열로 뭔가 열을 가하는 설비가 있는 발화원이 있는 제조 설비는 제조 설비입니다. 어떤 저장 설비나 이런 것이 아닌데도 제조 설비는 바닥면 둘레 20m마다 한 개씩 설치한다. 그래서 다번에 보기에 있는 가열로가 있는 제조 설비 주변에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장소는 바닥면 둘레가 18m일 때는 20m마다 한 개니까 18m니까 뭐예요? 20m 이내죠. 그러니까 검지 센서를 하나만 설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독성가스 충전용 접속 구멍이 있는 거, 독성가스 충전구 있는 거 주변에는 한 개 이상을 무조건 달아야 된다. 그래서 염소가스 충전용 접속구 주변에는 염소가스는 독성이기 때문에 무조건 한 개 이상 설치를 해야 됩니다. 2개를 설치했다 그러니까 법적인 걸로 어때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니죠. 맞는 말이죠. 예, 그 다음 동그라미 5번 해설해 주는데 계기실 내부 이것만 별도로 시험 문제 나옵니다. 별도로 시험 문제 나오는데요. 계기실, 계측기가 쫙 있는 계기실 내부에는 무조건 한 개 이상 달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계기실만 별도로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나와요. 보기가 그거 이제 알아두시고요. 219번입니다. 고압가스 제조 설비에 설치한 가스 누출 경보나 자동 차단 장치에 대한 설명을 틀린 거. 자, 보기 읽어볼게요. 1번. 계기실 내부에도 한 개 이상 설치한다. 맞죠? 방금 해설에 나왔는데 계기실 내부에는 몇 개 이상 단다고? 한 개 이상 단다 그랬어요. 2번. 잡가스에는 잡가스가 뭐냐면은 지금 측정하고자 하는 특정한 고압가스가 있어요. 그 가스만 검지를 정확하게 해야 돼. 다른 거 옆에서 담배 피우고 있어. 담배 피니까 막 경보가 울려. 그건 아니고요. 다른 가스, 진짜 측정하고자 하는 그 고압가스 이외에 다른 잡가스에는 반응을 어때요? 안 해야 돼요. 괜히 막 이상한 거 해가지고 막 미세먼지, 그럼 갑자기 미세먼지 때문에 경보 울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해당되는 특정한 가스에 제대로 검지가 돼서 경보가 울리는 걸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3번 누출을 검지해서 농도를 지시하고 동시에 경보를 울리는 방식으로 한다. 그 농도도 측정이 돼서 숫자가 딱딱 측정이 되고요. 농도가 표시가 되고 경보도 동시에 울리고 이렇게 된다. 이것입니다. 4번 반사가스 제조 설비에 경막 갈바니 전지 방식의 것을 설치한다. 지금 경보는 독성가스라든지 공기보다 무거운 가연성가스 제조 시설에는 접촉 연소 방식, 그 다음에 경막 갈바니 전지 방식, 반도체 방식,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가연성가스 제조 설비에 갈바니 경막 갈바니 전지 방식의 것을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여러 가지가 있다. 경보는 접촉 연소 방식도 있고, 경막 갈바니 전지 방식도 있고, 반도체 방식도 있고, 또 그 밖의 방식으로 검지 엘리먼트가 검출이라고 그랬죠. 검출도 검출을 하는 그 변화를 정기적인 신호에 따라 이 설정에는 가스 농도에서 자동적으로 울리는 것으로 한다. 그래서 굳이 한 가지 부분은 아닙니다, 사실. 그다음 220번 가스 노출 자동 차단기에서 내압 시험 조건으로 맞는 것. 이 가스 노출 자동 차단기도 차단기는 배관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주로 배관에 가스 자동 차단기가 배관에 공급되는 거. 도시가스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도시가스 공급관에 밸브가 있는데 그 밸브를 손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구동 모터가 소형 모터가 돌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 장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 차단하는 장치의 내압 시험 조건을 말하는 거예요. 내압 시험. 맞는 것은 고압부는 3메가파스칼, 저압부는 0.3메가파스칼 이상으로 내압 시험을 하는데 이것은 지금 가스 누출 자동 차단기에 대한 그 제품 성능 검사 기준인데요. 여기서 그냥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기밀 성능은 고압부는 1.8메가파스칼 이상, 저압부는 8.4kPa 이상, 그리고 10kPa 이하. 지금 요 두 가지 정도는 조금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별도로 내압 성능과 기밀 성능에 대해서 가스 누출 자동 차단기 내압 시험과 기밀 성능에 대해서 별도로 그 압력만 별도로 물어볼 수가 있어요. 시험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스에서는 숫자들이 워낙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나올 때마다 암기장 메모라든지 이런 데에서 쪽지식으로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놔야 돼요. 숫자만 쭉 나오는 걸로 암기사항을. 221번 가스 누출 자동 차단기를 설치해도 설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시설이 아닙니다. 가스 누출 자동 차단기는 일단 뭐 해야 돼요? 검지해야 돼요. 검지. 그렇죠? 검지를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뭐예요? 그것을 컨트롤해서 세 번째로는 정확하게 명령이 전달돼서 차단이 되도록 밸브가 작동이 되도록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첫째는 검지인데요. 이게 누출 차단기가 설치를 해놨는데도 작동이 제대로 안 돼. 이유는 뭐냐면은 두 가지가 있겠죠. 크게 보면 일단 구동 부위가 모터라든지 이렇게 고장 났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모든 게 정상인데도 작동이 제대로 안 돼. 그 이유는 검지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출발점부터 잘못된 거예요. 뭐 검지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장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어떤 장소가 제대로 검지가 잘 안 될까요? 모르죠. 4번. 개방이 된 공장이 국분 항만 있어요. 개방이 빵 터졌어. 공장이 빵 터져 있어요. 그러면 가스가 뭔가 누출이 되면은 체류하는 곳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빵 터졌어요. 개방이 됐어요. 그런 경우는 어떨까요? 잘 개방이 된 곳에는 체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검지부 자체가 작동이 잘 안 돼요. 검지부가. 그래서 이것을 누설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애매모호한 거죠. 가스가 누설이 돼도 금방 확산이 돼서 체류한 곳이 없어져요. 근데 계속 새고는 있죠. 근데 새는지도 모르죠. 경보가 안 울리면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런 장소는 부적당하다. 다음은 경기장의 성화대. 여러분 이제 그 뭐 올림픽 같은 거 보면 성화대 있잖아요. 성화대가 실내가 있어요, 실외가 있어요. 실외가 있죠. 막 바람이 싱싱 불고 막 한참 높은 첨탑에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는 바람이 싱싱 불고 막 야외에서 이렇게 불고 그러는데 뭐 가스가 어디가 남아있겠어요? 도중에 공급관이가 누설이 된다 그래도 어디가 체류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겠죠. 예, 그래서 측정이 되지 않아요. 라번 개방된 작업장에 설치된 용접 절단에서 이 개방된 작업장이나 개방된 이 말은 사방이 빵빵 터져 있다 이 말이에요. 가스가 어디 한 군데 머무르겠어요? 머무르지 않으니까 체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누설이 되더라도 알 수가 없다. 유무를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차단 장치가 작동이 잘 안 되겠죠. 검지부부터 일단 검지가 안 되니까요. 가나라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답은 상하 방향이나 전후 방향, 좌우 방향 중에서 두 방향 이상이 외계 개방된 가스시설. 이게 그러니까 사방, 전, 사방, 좌우, 앞, 뒤, 좌우, 상하 6면이잖아요. 실내 같으면 6면인데 두 면만 환기구가 있대요. 두 면만 공기가 통한대요. 그럼 나머지 4면은 뭐예요? 밀폐돼 있죠. 이런 데는 체류 위험이 있죠. 이게 뭐냐면 일반 실내에는 출입문이 있잖아요. 출입문이 있으면 일단 거기는 공기 통하잖아요. 왔다 갔다 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환기구가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공간들은 다 어때? 막혀 있다는 소리죠. 잘 생각해보면 이해되시나요? 실내는 육면체예요. 여기 동서남북 있고 위 아래까지 있잖아요. 이 6군데 중에 2군데만 뚫려 있대요. 2군데만 개방이 되어 있대요. 2군데만 공기가 통한대요. 나머지 4면은 무슨 소리예요? 4가지는
닫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체류할 위험이 있죠. 네, 그래서 이런 데에서는 가스 검지기가 제대로 검지가 작동이 되는 거죠. 222번 가스 누출 자동 차단 장치 및 가스 누출 자동 차단기의 설치 기준에 대한 설명을 드린 것. 가번 가스 공급이 불시에 자동 차단됨으로써 재해나 손실이 클 우려가 있는 시설에는 가스 누출 경보 차단 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가 있다. 가스가 갑자기 꺼져버리면은 재해 손실이 클 우려가 있다. 재해가 생긴다거나 손실이 생길 큰 우려가 있다. 이런 것에는 경보 차단 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다음 가스 누출 자동 차단기를 설치해도 설치 목적이 달성될 수 없는 시설에는 누출 자동 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뭐 경기장이 성화돼 이런 데 말이야. 해봤자 무용지물이니까 이런 데는 설치하지 않는다. 누설되더라도 어차피 뭐예요? 체류가 되지 않으니까 다 확산돼 버리니까 없어져 버린다. 다음은 월 사용 예정량이 1002방미터 미만으로 연속에 소화 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는 가스 누출 경보 차단 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랬는데요. 월 사용 예정량이 1002방미터가 아니고 2002방미터 미만으로서 월 사용 예정량이 가스 사용량이 2002방미터 미만으로서 어떤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각 연속의 소화 안전장치, 불이 자동으로 꺼지는 소화 안전장치가 부착이 되어 있을 때는 가스 누출로 인한 화재가 생길 우려가 적기 때문에 가스 누출 경보 차단 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숫자가 좀 틀려 있습니다. 223번 가스 누출 경보기에 검지부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 검지부는 주로 어디에 해야 돼요? 일단은 체리하기 쉬운 곳이죠. 그렇죠. 그리고 공기보다 무거울 때는 바닥에서 3cm, 공기보다 가벼울 때는 천장에서 3cm입니다. 누설된 가스가 너무나 바람이 슝슝 통해서 희석이 되거나 확산이 되거나 또는 오동작하기 쉬운 것, 주변에 열이 많다거나 막 미세먼지가 많다거나 직사광선이 쏘인다거나 이래서 여러 가지 환경 주변으로 인해서 오작동이 될 수 있는 센서 자체가 오작동이 될 수 있는 곳에는 설치하면 부적당합니다.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설치할 수 있는 장소 1번 증기나 물방울, 기름기 섞인 연기 등이 직접 접촉될 우려가 있는 것. 센서에 자꾸 뭔가 묻어 그러면 안 되겠죠. 두 번째 주위 온도 또는 복사이라는 온도가 섭씨 40도 미만이 되는 것. 40도 미만이 되어서 어때요? 비교적 뜨겁지 않은 곳이죠. 항상 저장 탱크나 용기, 설비도 표면 온도가 40도 미만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정도는 검지부를 설치할 수가 있다. 다만 설비 등에 가려져 있어서 누출가스 유동이 원활하지 못한다. 설비 등에 가려 있어서 누출되더라도 이렇게 쫙 체류하거나 이게 아니고 거기만 설비점만 있어요. 이런 게 아니고요. 라번 차량이나 그 밖의 작업으로 인해서 경보기가 파손될 우려가 있는. 파손되면 안 되겠죠. 223번에서는 나번이 가장 적당한 장소가 된다.